여러분 교과서 31쪽을 한번 펴보세요. 31쪽을 펴보시면 수학 역량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도형을 이용한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입체 도형들이 있어요. 정육면체에서 정육면체 작은 걸 하나 뗐습니다. 그 부피하고 이 세 개의 부피의 합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공식이.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수적인 어떤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을요. 지금 도형의 부피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는 부피가 아니고요. 넓이를 이용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과정을 먼저 좀 리뷰를 해볼게요. 얘하고 비슷한 공식을.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공식을 배웠냐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합차 공식을 공부했습니다. 이 합차 공식을요. 도형의 넓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에서요. 한 변의 길이가 b인 작은 정사각형을 하나 떼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요.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값이 돼요. 근데 얘를요. 우리가 퍼즐 맞추기라고 해야 될까? 우리 옛날에 이제 대수막대라는 교구가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친구를 요만큼을 잘라서요. 얘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래도 넓이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잘라서 붙였을 때 어떤 도형이 나오죠?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얘를 잘라서 옆에 붙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요. 요 길이가 지금 a고요. 요 길이가 b니까 이만큼은 a-b가 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길이가 같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a-b가 되죠. 그리고요. 가로의 길이가 a였어요. 가로의 길이가 a에서 요 b만큼 추가적으로 붙였죠. 즉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어요. 그럼 얘는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넓이가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다고.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예전이죠.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선생님 모교로 교생 실습을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교생 실습을 가서 중학교 3학년을 그때 당시 교육과정에선 담당을 했었는데 요 공식을 이러한 교구를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 않고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를 이렇게 쪼갰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요 돌려서 붙이는 거죠. 돌려서 붙인다라는 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교생 때가 떠오르는데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얘를 잘라서 돌려서 붙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 길이가 b가 되고 이 길이가 a가 되겠죠. 그럼 가로는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가 돼요. 세로는 뭐가 돼요? 세로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얘가 온 거라고. 얘는 a-b가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 곱하기 a-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는 교구를 막 만들어가지고 자석에 이렇게 탁탁 붙이고 했던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선생님이 교생 실습을 모교로 갔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 밑으로 갔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전에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수학 교사가 되고 또 지금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그 결정적인 뭐 여러 가지들 생각들 계기들이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수학 선생님 너무 뭐라고 하지? 이쁨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막 모르는 거 가서 물어보면 뭐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그쵸? 매년 연락을 드리다가, 결혼식 할 때도 선생님, 주례로 와도 봐주시고, 성인이 돼서도 연락을 드리다가, 최근 몇 년간 제가 연락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스승의 날이에요. 강성 강의로 제가 인사를 드렸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예전에, 되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선생님 있잖아요.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찾아뵙지 않아도 감사의 문자라도 충분히 그걸로도 선생님들이 되게 행복해합니다.
예. 한번 연락 드려보세요. 좋습니다. 자, 방금은 중학교 과정은요, 넓이였어요. 그럼 고등학교 과정은 뭡니까? 부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제곱이었거든요. 2차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세제곱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부피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요, 그림 1에서의 부피. 자,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일 텐데요. 이만큼 얘가 딱 띄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의 부피는요, A 세제곱이라는 큰 정육면체에서 작은 정육면체를 떼어낸 부피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떼어낼 수 있지?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얘를 지금 어떻게 쪼개는 거냐면, 자,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음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요렇게, 그쵸? 그리고 요렇게. 자, 자. 선생님 지금 잘 안 보여서 헤매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요. 예. 보이세요? 이 왼쪽에 직류면체 보이시죠? 이 왼쪽에 직류면체가 이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 얘를 1번이라고 하면 얘는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요. 그리고 위에 길쭉한 막대 있죠? 이 부분을 3번이라고 하면 얘가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입체도형의 부피의 합은 이 그림 1의 부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부피를 직접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직류면체의 부피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얘네 셋을 곱해야 돼요. 아, a-b에다가 a제곱을 곱하면 되겠구나. 자, 얘네 세 개를 곱하면 됩니다. 아, a-b에다가 ab를 곱하면 되겠구나. 자, a-b에다가 b제곱을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개의 입체도형을 부피를 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a-b가 어떻게 되죠? 공통인수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된다더라.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1쪽에 나오는 우리 수학 역량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아래 요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거를 발표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조금 있다가 엄청난 여러분 발표에 대한 팁을 알게 될 거야. 일단은 교재에 있는 걸 좀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인수분해 공식을요, 얘네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래요. 근데 얘는 봐봐. 부피가 뭐야? A 3개 곱해야 돼. A 세제곱이야. 자, 얘는 뭐지? A 제곱 B예요. A 제곱 B라는 직류면체가 몇 조각 있죠? 3조각 있습니다. 자, 얘는요, AB 제곱이에요. AB 제곱이라는 직류면체가 3조각이 있고요. BBB, B 세제곱이라는 정육면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싹 다 더했더니 뭐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얘네들을 지금 몇 조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잘 조립을 해서 우리 블럭놀이 하듯이 붙여서 하나의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정육면체가 그려지냐면요,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가 그려집니다. 자, 다음과 같은 커다란 정육면체가 하나 그려질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럼 어떻게 붙인 거예요? 얘를 좀 쪼개봐야 되겠죠? 거꾸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쪼개보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옆으로도 하나 쪼개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요, 요 앞쪽으로도 하나 쪼개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연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연결해야 되겠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림이 완성될수록 여러분 눈에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예, 됐네요. 보이세요? 자, 뭐가 보이죠? 예, 여기 위에, 자, 보세요. 왼쪽에. 잠깐만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A제곱 B라고 하는 이 친구,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조각이 3개가 있고요. 길쭉한 AB제곱, 얘를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 3조각 있고요. 조그만 친구, 얘를 4번. 여기 큰 친구,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1, 2, 3, 4번을 찾아볼게요. 일단은 눈에 잘 보여요. 여기 4번이 이렇게 보입니다. 조그만 친구, 이 친구. 맞습니까? 예, 그리고요. 3번 보이죠? 여기 3번. 여기 하나, 이쪽 옆에 길쭉하게 하나. 맞아요? 그리고요. 2번이 보입니다. 2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있고요. 여기 앞에 있고요. 여기 옆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요. 이 뒤쪽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정류면체가 하나 있죠. 이렇게 뒤에 숨어있는 이 안쪽에. 큰 친구. 걔가 바로 1번이 됩니다. 얘네들을 모아서 우리는 요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A가 되는구나.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요만큼이 A가 돼서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인 정육면체가 나오는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요 얘기를 발표하자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이 공식을 제가 잠시 뒤에 이 뒤에 나오는 38쪽에 나오는 카드놀이가 있어요.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한 카드놀이. 창의 융합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부록인데 얘를 가지고 아까 그 공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발표 주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창의 융합 프로젝트 나온 요 카드놀이는 무슨 뜻이니? 요걸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세훈이하고 민주라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1번, 2번, 2번, 1번, 1번, 2번을 갖고 있는 카드가 있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교과서에도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잘 보시면 카드 모양이 달라. 얘하고 같은 1번이 아니야. 색깔도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2번하고 1번은 어떻죠? 예, 숫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 장의 카드, 요 세 장의 카드는 모두 다 다른 카드예요. 구별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한 장씩 카드를 둘 다 이제 내가지고 모아서 합이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를 따졌더니 자,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1 나와. 여기서 1 가지고 오고 여기서 1 가지고 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얘는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이 친구는요.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다항식의 곱셈 공식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숫자들 있죠. 1, 2, 1, 1, 2. 1은요. x의 1차항, x. 2는요. 차수를 뜻하는 거예요. x의 제곱. 얘도 x의 제곱. 얘는 x. 얘는 x. 얘는 x의 제곱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이라는 친구 하고요. 민주가 가지고 있는 x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을요. 전개를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이 몇 개입니까, 지금? 동량 그냥 구별하지 않고. 동량 따로따로 놨을 때 3개예요. 카드가 3장이니까 항이 3개죠. 카드가 3장이라서 항이 3개입니다. 항 3개짜리 항 3개짜리를 곱했어요. 3, 3은 9가 나오죠. 항이 9개가 나와요. 몇 가지? 2가지, 5가지, 2가지. 더하면 몇 가지죠? 9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분류가 돼 있죠. 왜 분류가 돼 있을까? 동류항끼리 정리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 2가 된다라는 건 x하고 x하고 곱했고 x하고 x하고 곱했기 때문에 x제곱을 뜻하는 거예요. 요 2가요. 그러니까 x제곱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x 곱하기 x제곱이 되고 x제곱 곱하기 x. 다시 얘기해서 x의 세제곱이 됩니다. x 세제곱이 몇 개 있다? 5개 있다. 자, 마지막으로 x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차수가 되죠. 걔가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즉 얘를 다시 쓰면 x 더하기 2x 제곱이 될 거고요. 2x 더하기 x 제곱이 될 텐데 얘를 전개하면 2x 제곱 더하기 전개하지 않고 지금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x 세제곱 더하기 2x
4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전개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얘를 뭘로? 카드놀이로 바꿨어요. 여러분 교재 38쪽 아래에 과제 1번과 과제 2번이 있는데요. 제가 프린트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교과서 해설지에 너무 친절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 똑같아 얘랑 패턴이.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선생님이 이 시간에 발표합시다 라고 보여드리는 주제는요. 예. 카드 놀이를 이용해서 앞에서 했던 우리 그 정육면체 가지고 우리 뭐 마치 막 쌓아가지고 만들었던 인수분해 공식 있죠. 그 인수분해 공식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예, 곱셈 공식이 돼요. 그 곱셈 공식을 다음과 같은 카드 놀이로 한번 바꿔서 발표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발표합시다. 보세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를 의미하는 카드 놀이를 만들어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보세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앞에서는요. 카드의 숫자가요. 1이면 X, 2면 X제곱, 차수를 뜻합니다. 같은 문자의 차수를 뜻해요. 서로 다르게 봤어요. 근데 이거는 차수가 아니고 그냥 문자가 달라요. 그리고 앞에서는요. 누구였죠? 민수였나? 세윤이었나? 예, 뭐 세훈이하고 민주 세훈이하고 민주죠. 세훈이하고 민주 두 사람이 카드 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씩을 곱한 거죠. 근데 세제곱입니다. 그럼 몇 개씩을 곱할 거야? 세 개씩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몇 사람이 필요하죠?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 연서. 우리 딸입니다. 예, 자꾸 딸. 아빠 TV에 가끔 보면 아빠 나오는데 내 얘기도 한번 해줘 해서 제가 썼어요. 예, 연서라는 친구가 있고요. 둘째가 서운해하겠죠? 예, 현수. 우리 둘째입니다. 그리고요. 저도 등장해야 되겠네요. 제 이름을 제가 쓰니까 좀 어색한데 예, 3명이 있습니다. A하고 B라는 친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0이라는 카드 그리고 1이라는 카드 2개의 카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0을 쓴 거는 나는 뭘로 보자? A로 보고요. 1을 쓴 건 뭘로 보자? B로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요. 예, 현수 역시 마찬가지로 0과 1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예, 저 역시 마찬가지로 0과 1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 장씩 카드를 냈어요. 그 세 수의 합이 나오는 모든 경우는 뭐가 있죠? 첫 번째, 000을 냈을 경우, 즉 세 수의 합이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세 수의 합이 1인 경우 생각할 수 있습니다. 001. 자, 세 번째는요. 세 수의 합이 2인 경우, 네 번째는 세 수의 합이 3인 경우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창의융합 프로젝트처럼 카드를 좀 써볼게요. 제가 지금 색깔을 구별했어요. 색깔을 구별했으니까 구별해서 써야 되겠죠. 자, 000을 내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세 수의 합이 1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처음에 우리 딸은 1을 내고 아들은 0을 내고 저는 0을 내야 되겠죠. 아이고 색깔이 다른 건데 이렇게 그 다음에요 0을 내고요. 아들이 1을 내고 제가 0을 내는 경우가 있네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001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번 색깔 이렇게 구별을 쓰기 힘드니까 그냥 쭉 쓸게요. 여러분 색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흰색, 노란색, 분홍색 그렇게 보시면 돼요. 0, 0,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세수의 합이 2가 되는 경우 뭐가 있죠? 이제 1 내고 1 내고 0 내는 경우가 있고요. 0 내고 순서를 이렇게 하죠. 틀리지 않았지만 1 내고 0 내고 1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뭐 있죠? 1이 아니고 0, 1,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수의 합이 3인 경우는 1, 1, 1인 경우가 있죠. 총 몇 가지예요, 이거는? 한 가지. 얘는요, 4가지. 이 친구는요, 하나, 둘, 셋, 세 가지네요. 이 친구는요, 3가지. 마지막 이 친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뭘 뜻하냐면요. 자, 보세요. 아까 0을 제가 A라고 했고요. 1을 B라고 했습니다. A. A 세제곱을 뜻하는데 A 세제곱의 개수는 1이구나. 자, BAA.
아, a제곱 b를 뜻하는데 a제곱 b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구나. 자, 얘는 그럼 뭐가 될까요? BBA, A B제곱이 되는데 역시 세 가지가 있고요. BBB, B 세제곱을 뜻하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이게 앞에 봅시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선생님 지금 뭐 했죠? 지금 뭐 했어요? 수학 역량 플러스에 나온 내용을 창의 융합 프로젝트로 접목시켰어요. 이런 거를 발표하세요. 이런 거를. 팁을 드리자면 학교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시간도 많이 드릴 경우도 있고 발표한다고 한 학생 말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창의 융합 프로젝트 요 내용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 같이 해갖고 발표를 좀 하고 싶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응용해갖고 발표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뭐 수행평가에도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요즘 여러분 종합전형에서 그쵸 여러 가지 뭐 스펙이다 뭐다 막 좀 부담스러운 말들이 있잖아요. 스펙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면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이 발표 내용이 쫙 기재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의 스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발표합시다. 의 코너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앞에 있는 부분 제가 우리 딸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출연시켰다고. 자, 이제 대단한 마무리에 있는 문제 중에요. 중요한 문제만 제가 발췌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 역시 이것도 사실 뭐 발표할 거리가 될 만한 창의적인 방법 역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쉬운 문제부터 갈게요. 2번입니다. 중학교 때 이런 패턴을 많이 봤던 거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x 더하기 x분의 1을 물어봤어? x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x로 나누려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잖아요. x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봐. 0 집어넣으면 1은 0이야. 아, x는 0이 될 수 없구나. 따라서 요식을 어떻게 하자? x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x-4 더하기 x분의 1 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더하기 x분의 1은 뭐가 되죠? 4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단한 마무리에서 1번에서 2번으로 바로 건너뛰었는데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뭘 물어봤냐면 얘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구해야 되거든.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해야 되는데 x와 x분의 1이 곱해져서 약분이 됩니다. 즉 계산을 해볼게요. 4의 제곱 16의 2를 뺀 14가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세제곱인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을 써먹읍시다. 어떻게 했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x와 x분의 1이 어떻게 되죠? 약분이 되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4예요. 4의 세제곱 64 빼기 3 곱하기 4, 12 해서 정답은 5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방금 보여드린 곱셈 공식의 변형은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